그러니까 어쨌든 복잡함에 속지 않고 싶어요, 저는. 그 복잡한 네. 말들의 현란한 막 언변 솜씨나 뭐 여러 가지 근거들. 특히나 저는 안녕하세요. 책임 형제들입니다. 네, 오늘은 불변의 법칙 마지막 시간이죠. 8번째 시간입니다. 논제문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단순함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때로는 복잡한 것에 더 몰두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 모건 하우절은 에커르 데이크스트라의 말을 빌려 씁쓸한 진실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이 더 가치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전합니다. 이에 대한 저자의 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발췌문입니다. 컴퓨터과학자 에처르 데이크스트라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단순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지식 노동자인 우리는 그 사실을 더 잘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늘 복잡한 것에 병적으로 끌린다. 학계 종사자로 이루어진 청중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강연을 하면 청중은 실망해서 강연료가 아깝다고 느낀다. 씁쓸한 진실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이 더 가치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복잡한 것을 훌륭하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단지 뭐 명료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기립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예요. 가끔 강연 보면은 네. 뭔가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네.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막 섞어 쓰면서 네. 굉장히 어렵게 말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박수 소리가 마지막에 크게 나요. 그럴 때 저는 그 생각, 나는 이해 못하는데 저 사람이 이해했기 때문에 박수 쳐주는 건가? 저는 하나도 이해 못하겠거든요, 그 말을. 아, 그런 경우 있죠. 예. 맞아요. 근데 명료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네. 박수 소리가 작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해했거든. 나도 이해할 정도의 내용이구나.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이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도 뭐 단순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방금 같은 경험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학회장 가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간결하게 박사급을 다 데리고 왔어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강의가 좋은 강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결하고. 진리는 사실 복잡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단순하다고 하잖아요. 물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얘기해. F는 ma라는 공식 하나면은 물리는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왜 어렵게 풀려고 하는 건지 좀 그렇고, 제가 이 책 못 읽을 때 대신 귀에 꽂고 들었던 그 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총균쇠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은 엄청 두껍잖아요. 근데 총균쇠의 요점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총과 균과 쇠, 요 세 가지를 얼마나 일찍 접했느냐에 따라서 각 대륙에 있는 인종이 먼저 발전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세 가지를 언제 접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라는 게 요점이에요. 그거를 그 한 문장을 지금 이만큼 두껍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복잡하게 설명한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설명을 갖다 대입해가지고 이런 설명도 해보고 저런 설명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두꺼워진 거거든요. 사실 진리는 각 민족이 각 그 인종이 총균쇠를 언제 접해서 발전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 대륙에서 그런
피해 난리가 났었던 거다.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준 그 사람이 되게 위대해 보이는데요. 그 한 권의 복잡한 책을 간단하게 얘기해주니까 얼마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복잡함에 속지 않고 싶어요. 저는 그 복잡한 네. 말들의 현란한 막 언변 솜씨나 뭐 여러 가지 근거들, 특히나 저는 정치에서 그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그냥 꺼버리거든요.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엄청난 복잡하게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주장을 펴는 거 보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말이 많고 아는 사람은 간결하게 말하고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계속 갖다 붙인다 라고 하거든요. 물론 지식인들 중에서 근거를 끌어와 가지고 좀 더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저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싹싹 긁어 모아 가지고 설명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런 구절도 본 것 같아요. 죄악은 복잡하고 복잡성, 근데 선은 단순하다. 단순성을 지니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복잡한 것이 사실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단순화시키는 게 결국은 실력이지 않나. 그것보다 좀 전에 설명하셨던 그 복잡한 건 악이고 선한 것이 단순하다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설명이요? 그 뭐 복잡한 거는 결국은 이제 뭐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어떤 그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장치로서 이제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은 단순하지만 이제 죄악은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신앙인으로서 떠올랐던 거는 모세의 놋뱀 사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이제 불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약속을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병이 치유될 수 있냐라고 불신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뭐랄까 우리 모건 하우절이 그걸 잘 짚어낸 또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복잡한 것이 더 가치 있다고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아니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앙을 하는 어떤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또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래요? 병원마다 그 어떤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뭐 몸에 칼을 대거나 수술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최후의 수단이고 뭐 약이나 다른 치료법 그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는 수술로 정 안 되면 그때 가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건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사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환자분들도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약으로 치료해보고 뭐 최후에 수술을 하자라고 하면은 별로 신뢰를 안 하고 수술부터 하자고 하면은 신뢰하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다양하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여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요? 복잡한 거에 대한 거 수술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수술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수술부터 이야기를 꺼내면은 대단한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 있네.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뭔가 어떤 제품을 받았을 때 설명이 막 많이 써 있어.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는 뭔가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막 어떤 기술력이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쫙 뭔가 뭔지 모르겠어. 무슨 설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훌륭한 제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설명이 길면 금방 고장 나겠구나 생각나는데. 이게 공돌이가 생각하는 기능이 많으면 네네. 빨리 고장 나거든요. 그렇구나. 차도 요즘 차들이 네. 장고장이 많다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네네네. 단순해요. 센서가 많아서 그래요. 센서가 센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센서가 고장 나가지고나 아니면은 센서에서 감지하는 게 자꾸 다 나오기 때문에 장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장고장 없이 타려면 옛날 기계로만 돼 있는 애들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이게 복잡하다는 거는 뭐 사실 노트북만 해도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엄청나게 많은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고 자동차나 비행기도 그러니까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뭐 그것이 막 훌륭하다, 그것이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부여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자동차나 비행기나 노트북이나 복잡한 거 그거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어요. 맞습니다. 따로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그 복잡한 거를 다 설명해줘야 되고 다 그치. 서로 이해하고 알아요. 분석해야죠. 같이 이해하게 해야 돼요. 근데 고객한테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죠.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쵸. 단순하게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다가 중요한 거지. 이게 CPU가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그죠, 어떻게 돼 있고 노스 브릿지다 사우스 브릿지다 뭐 이런 거 설명해봐야 모르죠. 그래서 모건하우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 단순성 하면 사실 어린아이를 떠올릴 수 있고 어린아이의 그 단순성이 영감을 많이 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노트북으로 롤을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네? 이 노트북으로 배그가 돌아갑니다. 그죠. 최고 사양까지, 최고 해상도까지 안 끊기고 돌아갑니다. 이게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내용이지. 맞습니다. 네. CPU가 어떻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맞아요. 야.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복잡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더 가치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불변의 법칙이다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뭐 복잡성, 단순성, 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둘 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나에만 이렇게 치우친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요즘엔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부쩍. 언제나 그렇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대상을 특정하면은 풀려요. 대상을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해야 될 대상이 있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간단하게 말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헷갈리면은 간단하게 말할 사람들한테 복잡하게 말하게 되고 복잡하게 자세하게 말해줘야 될 사람한테 간단하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럼 꼬이죠. 그렇죠. 대상이 그 기준이 되어줄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네. 그거를 먼저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아쉽죠. 뭐가 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됐나요? 시간도 됐는데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런가요? 오늘 너무 많이 떠들어서 그런지 이제 슬슬 목도 잠기고 퇴근하고 싶네요. 맞아요. 오늘
얘기를 많이 하긴 하셨어요. 네. 네. 아, 이거 되게 벼르고 계셨나 봐요. 열심히 읽었어요. 확실히 티가 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네. 네. 함께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논제문이 있으면 댓글을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형제들의 부자의 서지였습니다.